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5일이 되겠네요. 자, 11월 5일. 어, 뭐 소상공인의 날, 그다음에 이제 바둑의 날 이렇게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사실 뭐 코로나가 지금은 거의 이제 정식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아직 그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코로나 예방 주사를 또 이렇게 접종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주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굉장히 그 힘든 시간을 이제 보냈죠. 그런 그 힘든 시간을 보낸 그 소상공인들을 좀 위로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의 삶이 좀 더 개선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그 차원에서 이제 이런 그 기념일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또 바둑의 날이에요. 저는 바둑은 잘 둘 줄 모릅니다. 하여튼 이 두 가지의 그 이제 그 기념일이 있는데, 그리고 오늘의 그 소사를 살펴보니까 바로 경의선이 개통된 날이더라고요. 경의선 하면은 이제 서울 경자의 오르르이자, 즉 서울로부터 의주, 의주면은 이제 압록강변에 있는 그 도시인데 그 의주 옆에 인제 이 신의주라고 인제 새로운 신도시가 그때 당시에 인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그 철로가 바로 경의선이 되겠습니다. 이 신의주에서 인제 압록강을 건너면은 바로 어 중국의 단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 그 안에 뭐 인제 지금 김정은 정권이 예 뭐 예를 들어서 북한 어떤 그 물자 같은 걸 수입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경의선 마주보고 있는 단동에서부터 여러 가지 그 이제 물품을 싣고 들어오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 그 뭐 보도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우리가 인제 접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경의선의 끝은 신의주지만은 그 신의주는 바로 단동하고 연결이 되고 단동에서 그 철로는 중국과 그다음에 그 러시아, 지금의 러시아죠. 그래서 그 이제 대륙을 횡단해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그 인제 철로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참 경의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만들어진 그 시점이 예 그 일제 시대 때 그 무렵이기도 하지만은 6.25 동란을 이제 그 거치면서 음 여러 가지 애환을 담고 있는 그 철로죠. 네, 그리고 인제 한 달 전쯤에 제가 음 그 중국 그 단동을 이제 갔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인제 북한을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단동에서 인제 그 끊어진 그 압록강을 놓고 있는 그 압록강 철교를 이렇게 둘러보고 그다음에 이성계가 회군을 했다던 우리하도도 둘러보고 그랬는데 정말 갈 수 없는 우리의 땅이지만은 남의 나라 땅을 통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뭔가 가슴 아픈 현실도 느껴지고 또 감개도 무량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소상공인과 바둑의 날을 맞이해서 그 두 기념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그다음에 인제 경의선 개통에 대해서 우리가 경의선이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철로인지 그것도 한번 공부를 할 겸 그 경의선 끝에서 연결되는 그 단동에서의 어떤 짤막했던 그 추억 그런 것들을 같이 묶어 갖고서 한번 오늘 방송을 만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경의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의선은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그게 지금 서울역 건물의 맞은편쯤이 인제 그 통상 동자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그 서울역도 그 이제 행정구역명이 동자동인가 봅니다. 네. 하여튼 그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과 그다음에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에 있는 도라산역을 연결하는 한국철도의 철도공사의 간선철도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돼 있네요. 원래는 이제 경의선이라는 그 이름이 그 뜻하듯이 서울 경자와 인제 의주할 때 의자, 오를 의자이기 때문에 근데 의주는 인제 그 이 구도시고 새로운 도시 새로운 의주가 생긴 게 그게 신의주죠. 그래서 서울역과 신의주역을 연결하는 그 간선철도가 그 원래의 그 인제 경의선이 갖는 그런 의미죠. 근데 인제 문제는 우리나라가 인제 분단이 됐다라는 것이 인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분단 이후에 서울역과 문산역까지 경의선으로 불리게 되었으나 굉장히 짧은 구간이죠. 서울역서 문산역까지 뭐 몇 개 역이 안 되기 때문에. 음 인제 그러다가 인제 뭐 남북이 서로 그 인제 합의를 하면서 "철도를 복원하자." 인제 이런 그 이야기를 인제 지난날에 했었기 때문에 인제 노선을 연장을 해서 임진강역과 도라산역 거기까지 인제 그 역사를 또 보수를 했던가 아니면 개설을 했던가 해서 인제
개통을 이제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남한 쪽에 있는 경의선 하면은 서울역, 도라산역까지가 이제 되겠습니다. 현재는 서울역에서 문산역까지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이 이제 운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경의선은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시스템을 둬서 관리를 하려면은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서울역에서 연결이 되는 중앙선하고 같이 한 라인 같이, 그래서 경의중앙선이라고 이제 명칭을 붙인 거죠. 그렇게 지금 이제 교통 관리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앙선은 이제 서울역에서 이제 용산을 거쳐서 청량리에서 성봉에서 갈라지나 그렇죠 아마. 스- 성 하여튼 그렇게 갈라져 갖고서 이제 경춘선은 춘천으로 가고, 중앙선은 이제 좀 밑으로 이제 제천, 뭐 안동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선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통행 방향은 전 구간이 좌측 통행이다. 사실 우리나라 일반 자동차들은 다 우측 통행을 하죠. 그런데 철도만은 좌측 통행을 해요. 그건 이제 철도가 일제시대 때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좌측 통행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건설이 된 겁니다. 사실 좌우를 뭐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걸 바꾸려고 하다가 보면은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또 지불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바꾸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운행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 전철과 연결을 하다 보니까 전철은 우측 통행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하철 1호선과 2, 3, 4호선의 그 큰 차이가 바로 통행 방식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 전철에서 1호선과 연결을 하는 데를 가보면은 아주 환승 통로가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그 좌우가 바뀌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모르고 이제 다들 그게 이제 다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큰 차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이 분단되기 전에 1902년에 이제 경인선이 기공이 됐네요. 근데 그 이전에 1896년에 이제 프랑스 피브릴사가 처음으로 부설권을 이제 얻었는데, 부설권에 대한 어떤 대가라고 할까, 자금 조달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설권을 잃어버린 거죠.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는 이제 러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본이 이 군용철도를 이제 부설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1904년에 임시 군용철도 간부를 어, 설치를 해서, 글쎄요, 저 때는 뭐 통감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 저런 그걸 설치를 이제 했다는 얘기는 조선 정부의 일본의 입김이 대단히 이제 컸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신의주까지 철도를 놓음으로써 대륙으로 침략을 하기 위한 이제 노선이 이렇게 딱 구성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1905년에 이제 평양과 신의주가 이제 완공이 됐네요. 그리고 1906년에 청천강 대동강 철교가 준공이 되면서 전 구간이 개통이 됐다라고 해요. 1908년에 이제 융의호가 이제 운행을 했고, 융의는 순종의 이제 연호죠. 그다음에 이제 1911년에 압록강 철교가 완성이 되면서 이제 만주 쪽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만주 쪽, 즉 중국 쪽의 이제 역 이름이 단동역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 달 전쯤, 한 달 가까이 전쯤에 이제 단동역을 가서 봤는데, 그게 보면 이제 압록강철교가 끊어진 데도 있고, 이제 그런 어떤 음, 우리 이 대한민국 민족의 한민족의 비운이 거기도 서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1920년대 들어서 서울역을 기점으로 해서 신촌을 지나서 가자동에서 합류하는 신노선이 또 이제 개통이 됐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1943년에 복선화가 됐. 저 때만 해도 이제 일제시대 이제 말이었죠. 그다음에 1945년에 광복이 되면서 남북 분단이 됐는데 음, 열차 운행은 계속 이제 할 수 있었죠. 1948년에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정부가 수립이 되기 직전까지는 그렇게 이제 서로 왕래가 이제 됐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북한에는 공산 정권이 들어섰고, 그다음에 그 남한에는 자유민주 정권이 이제 들어서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1950년에 6.25 사변이 이제 일어나죠. 그러면서 결국은 뭐 전쟁이 끝나고서 서로 이제 운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중단이 된 거예요. 남북 간의 철도는 이제 완전하게 이제 그때 끊기게 된 거라 보면 되겠습니다.
음, 음, 결국은 이제 남북 분단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운행이 이제 중단이 이제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1953년에 이제 휴전 협정이 된 이후에 서울역에서 문산까지만 이제 우리 그 대한민국 정부 남한 쪽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02년에 뭐 남북이 서로 그 이제 그 협의를 해갖고 경의선을 복원하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어, 우리 그 대한민국 쪽에서는 이제 도라산역을 신설해갖고 경의선을 서로 그 개성공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복원을 시키려고 그렇게 이제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복원이 되지는 않았죠. 개성공단까지는 운행을 그 했었을는지 모르지만 그 이상은 기차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 이 3번에 보면은 이제 경의선 복원공사를 이제 쭉 이런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수도권에 이제 전철이 도입이 되면서 음, 뭐 아무리 그 북쪽이지만은 문산이나 파주 이런 쪽에서도 이게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려면은 이제 전철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철화를 시킨 겁니다. 수도권 전철을. 그래서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이 이제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철을 타러 가면 경의중앙선이 이제 있죠. 연옥색이라고 이제 색상이 표시가 되는데 음, 여기 또 그 말이 나오죠. 통행 방향은 어디서 좌측 통행이다. 이건 기차기 때문에 국철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그 형태의 이제 전철을 운행을 하고 있죠. 그 경의선에서 이제 운행된 열차를 보면은 이제 1908년에 625가 운행됐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1934년에 특급 열차 히카리호를 운행을 했네요. 히카리는 저게 일본 말이죠. 빛광자입니다. 빛광자는 히카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빛의 속도와 같이 빨리 달렸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히카리호라고 붙였을 겁니다. 그다음에 1939년에 흥하호가 운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1945년 광복이 된 다음에 6.25 사변 전까지는 여객 열차가 용산역에서 토속역까지 현재 운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2004년에 KTX 열차가 이제 투입이 됐고요. 2007년에 이제 문상 개성 간의 시험 운전을 실시를 했죠. 이때는 이제 남북이 서로 그 협의를 해갖고 경의선을 복원하자. 서로 경제 협력도 해야 되자. 아니면 개성공단도 생기고 이제 그러니까. 그러나 결국은 이제 완전한 그 복원이 이제 이루어질 수는 없었던 겁니다. 바로 그 남북 간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음, 운행이 중단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2009년에 이제 이 대한민국 남한 쪽에서는 서울역과 문산역까지 그 구간을 전철 구간으로 이제 전환해서 전철이 다닌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DMC역이 지하철 6호선과 환승역으로 해서 이제 전환이 되고 대곡역이 지하철 3호선과 환승역으로 이제 전환이 됐네요. 그다음에 7월 6일 날 서울역 신촌역 사이에 공사 중인 크레인이 전도돼 갖고 열차 운행이 중단이 됐어.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서울역 신촌역 사이에 공사 중이던 그이 타워 크레인 이게 이제 넘어졌죠. 그래서 경의선 철도를 갖다 이제 덮치는 그런 그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2012년에 이제 가좌역에 지하 승강장이 설치가 돼서 공덕역행까지 열차가 이제 투입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2014년에 문산 도라산 간 통근 열차가 폐지가 되고 결국은 뭐 도라산역까지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거죠. 몇 명으로 해서 그 큰 전동차가 투입이 된다라는 건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일이니까 폐지가 이제 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역 도라산역까지 DMZ 트레인이 투입이 됐다. 경의선과 공항철도를 연결하는 수색 직결선 사용을 개시를 했고 수도권 전철 중앙선과 직결을 해서 이제 운행을 하게 됐다. 예. 중앙선하고 이제 전동차 그 연결이 이제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언젠가 저희 그 동문회에서 저 도라산역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ROTC 1년, 아, 1기 선배분이 고려대학을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분이 이제 거기서 이렇게 그 거기를 찾아오는 그 방문 관광객들한테 이 철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그런 그 광경을 한번 제가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이제 그런 그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뭐 누가 뭐 그런다라고 해서 뭐 어, 무슨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남북 분단의 아픔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한다라는 거 굉장히 그 고무적이고 또 후세로 위해서도 좀 필요한 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현재는 행신역과 서울역 간에 KTX가 운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KTX가 거기서부터 이제 뭐, 부산, 뭐 광주 이런 데로 이제 뻗어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서울역과 도라산역 간에 이제 평화열차가 운행이 되고 있다. 음, 그다음에 경의선은 지선을 그 7개를 이제 갖고 있다고 합니다. 효창선, 용산역과 효창공원역 간에 효창선이 있고, 그다음에 용산선이 또 있네요. 용산역에서 가자역까지.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교외선이 있죠. 교외선도 이게 두 종류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산기지선, 수색집결선, 경의선 분기. 그래서 총 7개의 지선철도를 경의선이 보유하고 있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경의선 상에 보면은 이제 그 문화재가 이제 있죠. 경의선 장단역 사이 죽음의 달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등록문화재는 79호로 2004년 2월 6일 날 지정이 됐네요. 그래서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894번지에 있습니다. 설치 시기가 대한제국, 즉 구한말, 조선이 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그 국가 형태가 그걸 문화재로 지정을 했네요. 기타 사항을 보면은 좀 비판이 너무 성급하게 개통하는 거 아니냐. 좀 더 그 주변 여건하고의 그 어떤 연결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남북 철도를 복원한다든가 그런 것을 서두르다 보니까 성급하게 개통을 한 면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급하게 하다 보면 이제 공사가 부실해질 수 있죠. 부실 공사 의혹도 있고 그다음에 환승하기가 불편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교통량은 뭐 아무래도 휴전선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인구가 이제 전같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운행 빈도가 이제 낮을 수뿐이 없겠죠. 그래서 이용객도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에 10분의 1로 축소된 그래서 수십만 명 정도 이제 규모 연간 그렇다는 얘기겠죠. 금강산 관광객 피격은 이제 그 금강산에 우리가 이제 관광을 했던 관광객 사망자신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음, 그걸 이제 국회 경비병이 이제 그 총으로 쏴서 사살을 합니다. 이제 바닷가에 좀 이렇게 걸어가서 구경 좀 하려고 했던 그런 그만큼 남북 관계가 경직돼 있었을 뿐이 없었기 때문에 저런 일이 발생이 이제 된 거죠. 그런 데다가 관광을 추진한 것도 무리라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그 경의선의 미래를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남북 통일 이후에 물동량의 급증을 대비해서 복복선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이 있네. 그다음에 수색과 금천구청 간의 고속선 지하화를 추진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갖다 이제 발표를 이제 한 적이 있네요. 정부에서. 뭐 이런저런 사항을 다 고려하고 감안해서 세운 그 미래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경의선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위키백과에 남아있는 경의선에 대한 그 내용을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예, 기차가 다다다닥 달리네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이 이제 소상공인의 날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우리가 그 이제 지난 한 3년 가까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뭐 폐업 자체가 불가했으니까 굉장히 그 고통을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이제 받았었죠. 모든 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또 이제 바둑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둑. 이게 일본 말로 이고라고 그러죠. 이고의 날, 바둑의 날. 글쎄요, 언젠가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이제 바둑 그 기사 조훈현 씨가 이제 그 국회의원이 됐었죠. 아마 그분이 이걸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 참 그 문제예요. 이제 뭐 자기가 바둑을 했으니까 바둑의 나를 만들자. 나를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물론 또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또 그 기능을 전혀 무시하기도 참 어렵겠죠, 사실은. 어찌됐든 오늘 11월 5일이죠. 소상공의 날이면서 바둑의 날이기도 하고 바로 이날 경의선이 이제 개통이 됐다라는 그런 어, 우리의 그 역사가 오늘의 소사가 있네요. 이렇게 소상공인의 날 그리고 바둑의 날에 경의선에 대해서 그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단동의 야경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동은 신의주랑 마주보고 있는 중국의 이제 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동의 옛 지명은 안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그 경상북도에 보면 안동이 있죠. 한자가 그 안동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걸 단동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단동에 가서 그 이제 밤에 압록강변에서 이제 그 이제 야경을 잠깐 몇 가지 찍어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조선족 식당이죠. 아주 뭐 이 주인 아줌마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 부모는 뭐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야말로. 이게 이제 그 압록강 이제 철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단동 쪽 거리예요. 이쪽이 그 중국 쪽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중국 쪽 그 단동 쪽에 있는 그 이제 그 유람선 이렇게 대놓는 그 이제 선착장이죠. 네. 이 맞은편에 보이는 데가 이제 북한입니다. 근데 약간 불빛이 있긴 있는데 뭐 결코 화려하진 않아요. 보면은 이게 이제 단동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냥 그 이제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냥 그 우리나라도 뭐 이제 그 서울에 있는 다리에 보면은 이렇게 조명을 해 놓는데 여기도 이렇게 그 중국 사람들이 이제 조명을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이거는 인제 그 일종의 그 동영상을 제가 한번 찍어 봤는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이제 마주 보이는 데가 인제 북한입니다. 네. 이렇게 그 단동의 그 야경 거리를 한번 잠깐 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그 이제 다음날 밝은 다음날 위화도 쪽과 그다음에 그 끊어진 그 압록강 다리 그쪽을 잠깐 인제 돌아봤는데 그 동영상도 뒤에 첨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니네들 진짜 좋은 구경한다. 전부 화물차네요. 엄청 기네요.我们在这儿可以照相啊。그 남자들은 큰데 여자들은 왜 이렇게 작죠? 좋네, 이렇게. 총이요, 총. 하나 뺐습니다. 최근에 있는데요. 그때는 먹어봤는데, 하는 먹어봤네. 아니, 밤에 보면 전기불을 못 맞아요. 깜깜하잖아. 이거가 저 호텔이래요. 관광 호텔이래? 1년 전보에도 없었는데 지난번에